클레오파트라 특별판 1편 이집트 마지막 파라오의 탄생. 기원전 69년 지중해의 보석 같은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이 아이가 훗날 세계 역사를 뒤바꿀 여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이름은 클레오파트라 7세 필로파토르.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가 될 운명을 타고난 소녀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라는 고대 문명의 마지막 영광과 함께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가 그녀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클레오파트라가 태어난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건설한 이 도시는 동서양 문명이 만나는 교차점이었거든요. 거대한 등대가 지중해를 밝히고 있었고 세계 최대의 도서관에는 온갖 지식이 모여 있었죠. 클레오파트라는 바로 이런 찬란한 문명의 중심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프톨레마이오스 12세, 일명 아울레테스였어요. 하지만 이집트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이집트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로마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세운 왕조였어요. 무려 300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해왔죠. 하지만 이 왕조에는 특이한 전통이 있었는데 바로 근친혼이었습니다. 왕족의 수녀를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형제자매끼리 결혼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거든요. 클레오파트라의 부모님도 남매지간이었고 그녀 역시 이런 전통 속에서 자라났어요. 이는 후에 그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린 클레오파트라는 남다른 아이였어요. 우선 지적 능력이 뛰어났죠. 그녀는 이집트어는 물론이고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아랍어 등 무려 9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거든요. 당시 프톨레마이오스 왕족들은 대부분 그리스어만 사용했는데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3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집트 고유어를 배운 파라오였어요. 이는 그녀가 얼마나 백성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클레오파트라의 교육은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최고 학자들이 그녀의 스승이었거든요. 수학, 철학, 수사학, 문학, 역사 등 모든 분야를 섭렵했죠. 특히 그녀는 토론과 연설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어요. 후에 로마의 권력자들을 사로잡게 될 그 매혹적인 언변이 이때부터 다져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어린 시절은 정치적 혼란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는 로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책을 펼쳤고 이 때문에 이집트 민족주의자들의 반발을 샀어요. 기원전 58년 클레오파트라가 11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민중 봉기로 왕좌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죠. 아버지가 망명을 떠나면서 어린 클레오파트라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궁궐은 적들의 손에 넘어갔고 그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련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권력의 무상함과 정치의 잔혹함을 몸소 체험한 것이었죠. 이 경험은 후에 그녀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3년 후 아버지는 로마의 도움을 받아 다시 왕좌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집트는 로마에 더욱 종속되었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거든요. 14살이 된 클레오파트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바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한 자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는 후에 그녀가 로마의 권력자들과 동맹을 맺는 전략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외모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요. 후세의 예술가들은 그녀를 절세미인으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그저 평범한 외모였을 거라는 설도 있거든요. 동전에 새겨진 그녀의 모습을 보면 메부리코의 강한 턱선을 가진 전형적인 그리스계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었죠. 그녀의 진짜 매력은 지성과 카리스마, 그리고 말솜씨에 있었거든요. 플루타르코스는 클레오파트라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녀의 아름다움 자체는 그렇게 뛰어난 것이 아니었고, 보는 사람을 압도할 만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대화의 매력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했고, 그녀의 외모는 목소리의 매력과 어우러져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다. 즉, 클레오파트라의 진짜 무기는 지적 매력이었던 것이죠. 기원전 51년, 클레오파트라가 18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드디어 그녀가 파라오가 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복잡했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전통에 따라 그녀는 10살 어린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공동으로 통치해야 했거든요. 더욱이 결혼까지 해야 했어요. 18살 누나와 10살 남동생의 결혼이라니. 현대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죠. 클레오파트라 7세로 즉위한 그녀 앞에는 수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선 이집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나일강의 범람이 몇 년째 부족해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로마에 바치는 조공 때문에 국고는 바닥났거든요.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했어요. 실로마파와 발로마파가 대립하고 있었고, 종교적 갈등도 심각했죠. 하지만 젊은 클레오파트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즉위와 함께 파격적인 개혁을 시작했거든요. 우선 세금 제도를 개편해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였어요. 또한 이집트 고유의 종교를 부활시켜 민족 정서를 자극했죠. 특히 그녀는 자신을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의 화신이라고 선언했어요. 이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정치적 감각은 정말 뛰어났어요.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이집트 정치를 능숙하게 다뤘거든요. 각종 세력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했죠. 특히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계 주민들과 이집트 원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로마였어요. 당시 로마는 내전으로 혼란스러웠지만 여전히 지중해의 절대 강자였거든요. 이집트는 로마의 곡창 역할을 하고 있었고, 로마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이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로마와 적대하기보다는 협력하는 길을 택했죠. 기원전 49년, 로마에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사이에 내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클레오파트라에게도 중요한 기로였어요.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 잘못 선택하면 이집트의 운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더욱 복잡한 것은 이집트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는 점이었어요. 젊은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섭정들은 폼페이우스를 지지하자고 주장했어요. 폼페이우스가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달랐어요. 그녀는 카이사르라는 인물을 주목하고 있었죠. 비록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카이사르가 승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이런 의견 차이는 결국 남매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섭정들은 클레오파트라를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기원전 48년,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쫓겨나 시리아로 망명을 떠나야 했거든요. 겨우 21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유배길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리아에서 그녀는 용병들을 모아 군대를 조직했거든요. 왕좌를 되찾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간 것이었죠. 이 과정에서 그녀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어린 시절의 순진함은 사라지고 냉철한 정치가의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물리치고 이집트로 추격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신하들은 그를 죽여버렸어요. 카이사르의 환심을 사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이는 큰 실수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이런 배신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기원전 48년 가을, 카이사르가 마침내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어요. 이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카이사르를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카이사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오빠의 감시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궁궐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때 클레오파트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자신을 양탄자에 감싸서 카이사르에게 선물로 전달하는 것이었죠. 이는 정말 위험한 계획이었어요. 발각되면 즉시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부하 아폴로도로스와 함께 작은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로 몰래 잠입한 것이었어요.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양탄자에 감싸인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 앞에서 펼쳐진 것이었어요. 그 순간 카이사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52살의 노련한 정치가 앞에 21살의 아름다운 여왕이 나타난 것이었죠. 이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만남 중 하나였습니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녀의 완벽한 라틴어와 해박한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태도에 매혹되었거든요. 이날 밤,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정치, 철학, 문학 등 온갖 주제를 다뤘죠. 카이사르는 이 젊은 여왕이 단순한 미인이 아니라 진정한 지성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은 클레오파트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카이사르는 그녀를 지지하기로 결정했고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의 갈등에 개입했거든요. 이는 곧 알렉산드리아 전쟁으로 이어졌죠.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 대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그의 지지, 세력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몇 달간 계속되었어요. 한때는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가 왕궁에 포위되어 위험에 처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승리는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나일강에서 익사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클레오파트라는 마침내 이집트의 유일한 통치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승리 후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두 사람은 정치적 동반자를 넘어서 연인이 되었거든요.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나일강을 여행하며 이집트의 문화를 체험했어요. 이는 로마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만큼 그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기원전 47년,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은 카이사리온, 즉 작은 카이사르라는 뜻이었죠. 이 아이의 존재는 클레오파트라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로마의 최고 권력자 카이사르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들을 둔 것이었거든요. 이는 앞으로 벌어질 권력 게임에서 중요한 카드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와 함께 로마로 떠나면서 벌어지는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집트의 여왕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카이사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